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BNK 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BNK 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오늘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일단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NK 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 여러 종속회사를 두고 있죠. 그래서 뭐 부산은행, 투자증권, 신용정보, 캐피탈 등등 증권업, 보험업, 은행업 등을 하고 있는 금융사이고, 사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이슈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를 하고, 기업가치 개선 계획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을 시킨다는 정책이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세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먼저 금융위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1차 세미나를 열었었고, 그리고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한다고 밝혔었죠.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어서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한다라고 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확립을 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 수립, 그리고 이행 평가까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우수기업 표창까지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업들 공시는 이 하반기부터, 실제 지수 개발은 3분기에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 이 내년부터 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좀 너무 멀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상당 부분 쏟아져 나왔었죠.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알맹이 없어 되려 증시 하락.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과의 반대가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소득세 부담 경감은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반대할 경우에는 이 세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일단 민주당도 개인 투자자들의 여러 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의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2월 달쯤부터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소폭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 때문에 실망 매물이 한 차례 좀 쏟아져 내렸는데,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즌이긴 한데,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심리선이 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20일 이평선 부분이 지지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된다면 지지라인 이탈하면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자면, 금일 같은 흐름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개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기관이 매도, 외국인이 매수, 개인이 매도.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이 거의 한 달 사이에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상당 부분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매물출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